장관은 지난날 제갈량이 진천을 자주 엿보았는데, 진천이라는 게 여기 그 옹양주 지방을 얘기하겠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길이 험난하고 운반하기 어려워 끝내 성공할 수 없으므로 물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가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 많은 배를 만들어 한수와 면수로부터 위흥과 상용을 습격하려고 했다. 편집하는 거 어려워요. 이따가 제가 이거 끝나고 전화 드릴 테니까 통화 좀 하죠. 룩시와 16인의 구독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제갈량의 대전략은 항상 바뀐 적이 없었었는데, 일단은 뭐 원래 구상은 형주하고 한중에서 곧장,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위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제갈량의 대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읽었던 것 같죠, 그죠?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뭐 무시할 괜찮기는. 자, 그리고 그 인코딩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요. 근데 이제 그 관우가 이제 허영심 때문에 이제 막 위로 올라갔다가 쥐새끼한테 뒤통수 맞고, 그죠? 형주를 싹 다 잃었기 때문에 제갈량의 대전략은 작살이 났고, 그래서 제갈량은 이제 반쪽짜리로 이제 전략을 짤 수밖에 없었는데, 한중에서 뭐 여기 있는 형주에 있는 오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한중에서 군대를 출진시켜가지고 양주하고 옹주를 먼저 평정하고 그 이후에 중원으로 들어간다 라는 그런 전략을 새로 세웠거든요. 그게 이제 제갈량의 항상 전략이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중하고 그다음 옹양주 사이에, 특히 이제 뭐 양주는 저 멀리 떨어진 지역이니까, 옹주 사이에 보면은, 장안 사이에 보면은 산맥이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있어요. 엄청 큰 게 있는데 이걸 질령이라 그러던가, 질령산맥이라 그러던가. 근데 산맥이 엄청 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로 우리가 뭐 날다람쥐도 아니고 그 산을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곡 사이로 이제 옛날부터 쓰던 길들이 있었었는데, 요런 길들로 되게 제한적으로밖에 장안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제갈량의 경우에는 옹주를 바로 직접 공격하지 않고 양주를 평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용주를 공격하려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갈량은 그러니까 밥을 조금만 빨리 먹어도 체하고 토하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기 보면은 기산이라고 있습니다. 요 기산으로 나가서 요 지역을 먼저 평정하려고 시도했었었는데 번번이 그게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 같은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16걸음을 나가야 되는데, 한 걸음을 이제 사전조사, 사전답사, 그 다음에 두드려보고 건너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나 검사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좌우도 같은 걸로 가가지고, 요런 길로 가가지고 장안을 직접 습격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하도 깝깝하니까. 근데 장안의 경우에는 그런 제갈량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어 한중에서 양주나 옹주로 가는 길 자체가 너무 많이 험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물자나 아니면 군량들 있잖아요. 그런 보급 물자들이 제대로 수송될 수가 없고 진군하기도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전략을 한번 바꾸고자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한중에서 여기 그 요강 있죠, 그죠? 요강이 지 면수인데, 한수 면수 아닌가 이게?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수지 싶은데, 아무튼 요강을 따라가지고 하류로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서성, 위흥이 나와요. 위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흥에서 좀 더 내려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상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지역을 먼저 공격해서, 그러니까 장관의 입장에서는 옹양주를 치는 것보다는 요 지역을 공격하는 게 오히려 훨씬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죠. 왜냐하면은 요 지역은 사실 유비가 이제 아직 살아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맹달하고 유봉이 가가지고 여길 점령해서 갖고 있었었는데, 내분 때문에 이제 맹달이 위나라에 투항해버리고, 그리고 위나라가 이제 요 지역을 점령해버리고 유봉이 쫓겨와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제 북형주나, 예, 유사시에 이제 북형주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교두보를 이제 빼앗겨버린 셈인데, 장원의 경우에는 그거를 먼저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진격로를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계략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내가? 자, 그래서 곧 많은 배를 만들어 한수와 면수로부터 위흥과 상용을 습격하려고 했다. 마침 장화는 지병이 연달아 발작해 제때 움직일 수 없었다. 논의하는 자들은 모두 이기지 못하면 돌아가는 길이 험난하므로 훌륭한 계책이 못 된다고 했다. 보면은 강이 이렇게 흐르긴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산중으로 그렇게 강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기더라도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기면 좋은 건데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만약 이걸 져버리면은 퇴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게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했던 거죠. 제갈량이 만약에 이게 진짜로 좋은 생각이었으면 아마 제갈량이 한 번쯤 찝쩍거려 봤겠죠. 근데 제갈량은 꾸준히 기산으로 갔지. 그리고 장화는 또 정작 병 때문에 그 계획을 실행하지도 못했고, 자 그래서 장화는 상서령 비의 중감군 강유 등을 보내 유선에게 자기 의견을 설명하도록 했다. 장화는 명령을 받고 소를 올려 말했다. 세상에 만연한 독을 제거하고 재난을 없애는 것은 신의 직책이 처리할 일입니다. 신이 명령을 받아 한중에 주둔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신은 어리석고 무능하며 열병이 겹쳐 계획한 일을 실행할 수 없어 아침 저녁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9주를 차지해 세력을 뻗고 있어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동쪽과 서쪽이 힘을 합쳐 앞뒤로 호응한다면 설령 뜻대로 재빠르게 격을 얻을 수는 없을지라도 잠시 영토를 나누어 잠식하여 먼저 그들의 부분적인 힘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나라와는 약속을 두세 차례 하여 연이어 계획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워 정말이지 먹는 것과 자는 것도 있게 합니다. 신은 비등과 이렇게 상의했습니다. 양주의 만족이, 양주라는 게 이제 여기 요 지역 양주의 만족이 강족들이겠죠. 뭐 사는 요충지는 나아가고 물러남의 의지가 되므로 적군이 아끼는 곳이고, 게다가 강족과 호족은 갈등이 나듯 한나라를 그리워하며 또 옛날에 한 부대가 강족을 침입했을 때 위에 옹주자사 각 회가 져서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단점을 헤아려보면 양주 점령을 우선시해야 하므로 마땅히 강유를 양주자사로 삼아야만 합니다. 만일 강유가 출정해 가서 하우를 제압한다면, 하우라는 게 아마 그 하가 황하를 의미할 거거든요. 황하의 오른쪽이니까 아마 요 지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양주를 의미하는 거겠죠. 오른쪽 기준이 이상한 것 같은데 아마 요걸 겁니다. 요게 맞을 거예요. 자, 하우를 점령하면 제압한다면 신은 군대를 이끌고 강유의 뒤에서 계속 따르겠습니다. 지금 부현은 바다와 육지가 사방으로 통하니 긴급한 사태가 생기면 반드시 호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동북쪽으로 어떤 우려가 있다면 앞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화는 곧 부현으로 돌아가 주둔했다. 결국에는 요 지역으로 상용 쪽으로 나가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고, 판단님 안녕하세요, 포기하고 이제 부현으로 돌아가서 때려보기로 했다는 말인 것 같네. 그리고 대전략을 바꿨죠 그죠. 그 농서지방을 먼저 평정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곳을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강족 등과 이제 호응해서 그렇게 대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